안녕하세요, 신차의 모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제네시스 GV70 모델입니다.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일반 수입 차량들이랑 다르게 나만의 제네시스를 만들 수 있는 BTO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색상부터 옵션, 내장재까지 모두 오너가 원하는 대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구매 메리트가 좋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랑 같이 옵션 만들기를 해보면서 어떤 옵션이 더 개선이 되었고 차량 가격은 어떻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가성비 있는 모델로 출고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70 2.5 가솔린을 선택하게 되면 5,380만원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페이스리프트 전 대비했을 때 차량 가격이 한 34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거냐? 기본 적용되는 옵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2P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었는데 4P 브레이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외장에 보시게 되면 제네시스 GV70도 이번에 MLA 헤드라이트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네시스 G90에서 선보였던 옵션이었는데 GV70도 이번에 MLA 헤드램프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웰컴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테일 램프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전면 헤드램프에만 웰컴 라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후면부 차이점이 있는데요. 머플러가 히든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구가 딱 보였다면 이제는 친환경차처럼 대세를 따라서 머플러가 히든 타입으로 바뀌었고, 그렇다고 해서 배기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바닥 쪽에 보시게 되면은 수도꼭지 배기구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외관에서는 이 정도 바뀌었고, 그릴 듀얼 크레스트 들어가는 것들 이 정도가 있을 건데, 실내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랑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랑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외관도 외관이지만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서 견적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엔진 타입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기존의 디젤 라인업은 단종이 되었습니다. 가솔린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고 2.5 가솔린, 3.5 가솔린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행 스타일이라든지 엔진 기통에 따른 승차감, 스포츠성, 출력 이런 부분들이 꼭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2.5 가솔린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 터보 모델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동 방식인데요. 기본인 후륜 모델로 가냐 아니면은 4륜 모델로 가냐 고르실 수 있는데 4륜을 넣게 되면은 옵션 가격이 300만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오기 때문에 4륜을 선택한다 라고 하시는데, 물론 눈이 많이 오는 곳은 4륜 모델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눈 때문에 2륜 모델과 4륜 모델을 고르시는 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이 4륜 모델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고속 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승차감의 안정성을 주기 때문인데요.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4륜이 더 안정감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눈이 많이 오는 곳은 스노우 체인을 꽂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행 안정감보다는 옵션 가격이 300만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성비 쪽에 좀 더 마음이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2륜 모델을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르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스포츠 패키지라는 건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스포츠 패키지를 넣는다고 해서 단순히 외관 익스테리어나 실내 인테리어만 바뀌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도 한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ELSD라는 기능인데요. 고성능 차라든지 스포츠카에 많이 들어가는 기능인데 4개의 바퀴의 구동력을 분배해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달리거나 스포츠성이 들어갔을 때 이 바퀴의 구동력을 각자 배분해주면서 제한을 해주는 옵션인데요. 그래서 이번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단순히 디자인만 아니라 기능적인 것도 들어갔기 때문에 내 주행 스타일이라든지 조금 더 스포티하고 펀 드라이빙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운전 스타일로 봤을 때는 저는 기본 모델이 맞기 때문에 기본 모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장 컬러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차를 살 때는 언젠가 내가 차를 팔 때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보통 화이트, 블랙, 그레이 이런 대중성이 있는 색상들로 갔을 때는 판매할 때 크게 애를 먹는 경우도 없고 감가 요인이 되지 않지만 레드라든지 초록색이라든지 그리고 제네시스에서는 지금 매트 색상이라고 하죠. 무광 화이트라든지 무광 그레이, 무광 쥐색들이 있는데 70만원을 추가해야지 받을 수 있는 색상입니다. 근데 감가의 요인이 되는 옵션을 신차 구매할 때 오히려 70만원의 금액을 더 지불하면서 사는 거는 좀 별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나 그레이, 실버, 블랙 정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 취향이긴 합니다. 블랙으로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휠 디자인인데요. 기본 적용되는 무료 옵션인 18인치부터 110만원의 19인치 휠, 그리고 300만원 상당의 21인치 휠을
휠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21인치 휠 같은 경우는 미쉐린 타이어도 들어가고 인치도 많이 커지지만 거기에 비해서 휠값이 너무 비싸요. 330만원. 그렇지만 이 안에 보시게 되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도 패키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합쳐서 330만원의 금액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21인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19인치 휠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승차감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놀라울 정도로 많은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19인치 휠을 대비했을 때 휠 인치가 커지게 되면은 편평비 때문에 당연히 승차감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1인치로 가게 되면은 승차감은 안 좋아지지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다시 완화를 시키는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도 괜찮은 19인치 휠 정도로 110만원 가성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장 디자인입니다. 스탠다드 디자인이 가장 기본이면서 추가 옵션비가 없고 시그니처 셀렉션이라고 해서 1과 2로 나뉘는데 실내 가죽이 달라지거나 가죽 내장재 그리고 실내 내장재들이 달라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의 폭도 넓어지는데요. 실내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는다면 기본 스탠다드 디자인으로 가시겠지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정도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실내를 보시게 되면 스탠다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옵시디언 블랙, 일반 블랙과 블랙과 바닐라 베이지 투톤 시트 두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기본 디자인의 실내를 보시게 되면 안에 내장재 부분들이 모두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 내장재 부분이 하이그로시가 아닌 위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패턴이 있는 내장재로 바뀌게 되는데 이 실내 블랙 하이그로시가 정말 쥐약입니다. 하이그로시 재질 특성상 지문도 많이 붙고 그리고 먼지도 잘 달라붙기 때문에 신경 쓰일 만큼의 관리가 좀 필요한 재질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기본 시트에서는 한 단계 올라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으로 가시게 되면 5가지의 색상을 고르실 수 있고 바닐라 베이지, 브라운과 그레이 투톤 시트도 있고요. 그리고 블루와 브라운 투톤 시트, 그레이랑 버건디 투톤 시트 이렇게 2로 올라가도 5가지로 갈 수 있는데 2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 거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같은 경우는 천연 가죽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1 정도만 들어가고 170만원 정도는 실내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파퓰러 패키지인데요. 제네시스 오너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들만 모아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퓰러 패키지가 1과 2로 2가지로 나뉩니다. 굉장히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파퓰러 패키지 1 정도는 꼭 넣자 필수 옵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 같은 경우는 파퓰러 패키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하이테크 패키지가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계기판을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꿔주는 옵션이었는데 일단 24년식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전체가 디지털 계기판으로 통합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빠졌고 대신 2열 컴포트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옵션을 좀 보자면 우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따로 넣게 되면은 130만원의 옵션이 됩니다. 130만원을 넣고 헤드업만 넣기에는 가성비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다소 높은 금액대라고 생각이 들지만 파퓰러 패키지 같은 경우는 옵션들을 묶어서 넣으면서 옵션에서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넣는 것보다는 파퓰러 패키지를 넣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 파퓰러 패키지를 꼭 넣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에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그리고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옵션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제네시스 GV80을 타고 있어서 아는데 같은 제네시스 옵션 패키지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옵션 값은 제대로 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이번부터 추가가 됐잖아요. 3종 공조 시스템과 뒷좌석 통풍 옵션이 들어가는 패키지인데 이 파퓰러 패키지를 넣게 되면 옵션에서 각각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뒷좌석 공조 옵션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뒷자리에서도 공조 버튼이라든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편의 정도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퓰러 패키지 1 360만원의 옵션은 저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퓰러 패키지 2로 가게 되면 지금 1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 포함을 해서 추가적으로 컨비니언스 패키지랑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들어가는데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동승자라든지 아니면은 극한의 실내 편의성을 넣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크게 추천을 안 드립니다. 가성비 있는 옵션이랑은 좀 거리가 멀거든요. 차라리 파퓰러 패키지 1만 넣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따로 넣으시는 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들어갔고 지능형 헤드램프, 안전이랑 편의성과 직결되는 옵션들이 추가되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 옵션을 따로 넣는 거면 모르겠지만 저는 파퓰러 패키지 2보다는 1까지만 넣고 필요에 따라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정도만 따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품목으로 넘어와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파퓰러 패키지에 모두 들어가 있는 옵션 패키지이기 때문에 체크가 다 되었고요.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건 제가 아까 휠을 고를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승차감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만족도가 확 느껴질 정도의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가성비를 봐야 돼서 이 옵션을 넣지 않고 19인치 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활용도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 아웃도어 패키지라고 있는데 옵션 가격은 40만원, 트렁크에 러기지 매트라든지 러기지 스크린이 들어가고 220V 파워 아울렛 소켓이 들어가는 옵션인데, 저는 이 옵션은 그냥 활용도에 따라서 뭐 내가 레저를 좀 좋아한다, 아니면은 차에서 뭐 전기를 좀 쓸 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성비가 있는 옵션입니다. 왜냐면 러기지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매트 금액만 해도 따로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셔도 1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여기서 220V로 차량의 활용도도 더 높아진다 라고 했을 때는 아웃도어 패키지도 가성비가 있는 옵션이긴 합니다. 다음은 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인데요. 옵션 가격이 170만원이고 음질이 좋은 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스피커가 16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질은 좋지만 가성비랑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를 넣는 이유는 단순히 음질만이 아니라 액티브 로드 노이즈라는 컨트롤 옵션 보셔야 됩니다. 이 옵션이 뭐냐면은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승차감의 차량을 타더라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방지턱을 넘어가게 되면 S클래스라도 소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때 올라오는 소음의 반대쪽 주파를 발생을 시켜서 소음을 없애는 역할, 소음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뱅앤올룹슨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승차감이 개선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찾으시는 겁니다. 저는 넣겠습니다. 다음은 빌트인 캠 패키지인데요. 블랙박스를 보통 이제 차 유리창에 붙여놓는데, 빌트인 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차에 내장시켜 놓는 옵션입니다. 금액은 85만원이고 룸미러 쪽에 보시면은 이 카메라를 내장시켜서 깔끔하게 보이는 옵션인데,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GV70이었다면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빌트인 캠 패키지도 레벨업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빌트인 캠 레벨 1이 들어갔다면 페이스리프트는 빌트인 캠 패키지 2가 들어갑니다. 기존에 레벨 1의 버전이었다면은 음성 녹음도 안 되고 배터리 용량도 작았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한 개 더 다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번 버전 2 같은 경우는 음성 녹음도 되고 보조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되고 화질이라든지 음질도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빌트인 캠 패키지는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시게 되면은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차량 보호 필름, 그리고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 그리고 빌트인 공기 청정기, 이 4가지 옵션들은 보시면 일반적으로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아니고 파츠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네시스에서 액세서리 이후에 들어가는 옵션들인데 가성비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옵션들이라서 저는 여기는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차량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6,275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여기서 외관이라든지 스포츠성을 높이기 위한 스포츠 패키지, 실내 편의 옵션 중에서도 컨비니언스 패키지, 더 들어갈 옵션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옵션을 다 때려 넣게 되면은 좀 과한 스펙이 나올 수도 있고, GV80이랑 또 가격이 비슷비슷해지기 때문에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을 만큼의 스펙으로 오늘 한번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은 신차의 모든 것을 연락 주시면은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